번호는 텍사스주 마티리오의 평범한 고등학생으로 어머니와 단둘이 살며 가난하지만 나름대로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친구는 제수스 나바로라는 멕시코계 소년이었습니다. 제수스는 내성적이고 우울한 성격으로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곤 했습니다. 버논과 제수스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깊은 우정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아침 마티리오 고등학교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제수스가 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하여 16명의 학생과 교사를 죽이고 자살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작은 마을 마티리오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계기가 됩니다. 버논은 사건 당시 학교 밖에 있었지만 제수스의 유일한 친구였다는 이유로 즉시 용의자로 지목됩니다. 경찰과 FBI는 버논이 공모자이거나 최소한 사건을 사전에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합니다. 사건 직후 작은 마을 마티리오는 완전히 뒤바뀝니다. 전국의 언론이 몰려들고 마을은 순식간에 미디어 서커스의 무대가 됩니다. CNN과 CBS, NBC 등 주요 방송사들이 24시간 생중계를 시작합니다. 기자들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위해 사실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마을 사람들도 갑작스러운 전국적 관심에 들뜨기 시작하며 처음에는 당황했던 반응에서 점차 이 상황을 이용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버논의 어머니 도리스는 순식간에 유명인이 됩니다. 원래 남편에게 버림받고 혼자 아들을 키우며 살아가던 평범한 중년 여성이었던 그녀는 사건 이후 비극의 어머니로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도리스는 점점 미디어의 관심에 중독되어가며 버논보다는 자신의 유명세에 더 신경 쓰게 됩니다. 이는 버논에게 또 다른 배신감과 고립감을 안겨주는 요소가 됩니다. 마티리오는 하루아침에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곳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이 상황을 이용하려 합니다. 사건과 관련된 모든 것이 상품화되기 시작합니다. 티셔츠와 기념품이 만들어지고 심지어 사건 현장을 둘러보는 투어까지 생겨납니다. 마을의 상점들은 갑작스럽게 늘어난 방문객들로 인해 매출이 급증하며 사람들은 이 비극적 상황을 경제적 기회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이 상황을 이용하는 사람은 마을의 변호사 아부달카더 구리입니다. 그는 기회주의적인 인물로 버논의 변호를 맡으면서 동시에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추구합니다. 구리는 버논의 사건을 이용해 자신을 전국적으로 알리려 하며 정작 버논의 변호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에게 버논은 자신의 정치적 성공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텔레비전 토크쇼 진행자들이 마을에 몰려듭니다. 특히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 유라디어가 마티리오에 와서 마티리오의 기적이라는 특집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아픔을 소재로 높은 시청률을 얻으려 합니다. 유라디어와 같은 진행자들은 시청자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 목적이며 진실이나 정의는 부차적인 관심사에 불과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텔레비전에 나오기 위해 경쟁하며 자신들의 슬픔까지 상품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만의 버전의 진실을 만들어내고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애도나 성찰보다는 외부의 관심과 동정을 받기 위한 퍼포먼스가 마을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버논은 이 모든 광기 속에서 점점 더 고립됩니다. 그는 제수스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만의 버전의 진실을 만들어내고 버논은 그 진실에 맞지 않는 불편한 존재가 됩니다. 그의 증언이나 설명은 이미 만들어진 내러티브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무시되거나 왜곡됩니다. 상황이 악화되자 버논은 도망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어머니로부터 돈을 훔쳐서 멕시코로 가려 합니다. 버논의 계획은 국경을 넘어 멕시코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15살 소년의 도피 계획은 너무나 순진하고 비현실적입니다. 버논은 버스를 타고 텍사스 멕시코 국경 지역으로 향하지만 곧 체포됩니다. 경찰은 그를 찾고 있었고 미성년자인 버논이 혼자 여행하는 것은 너무나 눈에 띄었습니다. 체포된 버논은 다시 마티리오로 돌아와야 합니다. 첫 번째 체포 후 버논에 대한 의혹은 더욱 커집니다. 사람들은 그가 도망친 것을 죄의식의 표현으로 해석합니다. 무죄라면 왜 도망쳤겠느냐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버논은 자신이 도망친 이유를 설명하려 하지만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미 형성된 선입견과 편견이 진실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기에 버논의 어머니 도리스는 완전히 변해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전국적인 유명인이 되었고
각종 토크쇼에 출연하며 고통받는 어머니의 역할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도리스는 아들보다는 자신의 명성에 더 관심이 있어 보이며 이는 버논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어머니마저 자신을 버린 상황에서 버논은 완전한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버논의 재판이 시작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습니다. 검사는 버논을 제수스의 공모자로 몰아가려 하고, 변호사 구리는 효과적인 변호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이미지에 더 신경 씁니다. 재판은 정의를 구현하는 장소라기보다는 또 다른 미디어 쇼가 됩니다. 법정은 진실을 밝히는 곳이 아니라 대중의 분노를 달래고 미디어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무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여러 증인들이 나오지만 대부분의 증언은 사실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추측과 편견의 바탕을 둔 것들입니다. 학교 동급생들은 버논과 제수스가 함께 총기 난사를 계획했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교사들과 학교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버논을 희생양으로 만들려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미디어의 역할입니다. 언론은 재판을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대신 자극적인 스토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사실을 왜곡합니다. 버논은 이미 언론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이고 실제 재판은 그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해 보입니다. 판사와 배심원들도 미디어와 여론의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특히 텔레비전 토크쇼들의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유라디어와 같은 진행자들은 시청자들의 감정을 자극하여 버논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킵니다. 그들은 정의와 피해자를 위한 복수라는 이름으로 버논을 악마화합니다. 토크쇼에서는 연일 버논의 죄를 기정사실로 전제한 토론이 벌어지고 시청자들은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재판 결과 버논은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이는 그의 나이를 고려할 때 매우 극단적인 판결이지만 여론의 압력과 미디어의 선동으로 인해 법정에서도 냉정한 판단이 불가능했습니다. 버논은 사형수 감옥으로 이송되며 이제 죽음만을 기다리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사형 선고 이후 마티리오와 미국 전체는 더욱 광기에 휩싸입니다. 버논의 처형을 요구하는 시위가 열리고 사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감옥 앞에 몰려듭니다. 심지어 버논의 처형을 텔레비전으로 생중계하자는 제안까지 나옵니다. 사람들은 복수에 대한 갈망과 미디어가 제공하는 스펙터클에 완전히 취해 있는 상태입니다. 미디어는 이 모든 상황을 더욱 부추깁니다. 토크쇼에서는 연일 버논의 사형에 대한 토론이 벌어지고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그의 죽음을 지지합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출연하여 눈물을 흘리며 복수를 요구하고 시청자들은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이 과정에서 진실이나 정의는 완전히 무시되고 오직 감정적 만족만이 추구됩니다. 이 과정에서 버논의 어머니 도리스의 변화는 더욱 극명해집니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미디어에 중독된 상태가 되었고 심지어 아들의 죽음까지도 자신의 유명세를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도리스는 각종 인터뷰에서 고통받는 어머니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하며 동정심을 얻습니다. 그녀에게 아들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명성과 관심인 것처럼 보입니다. 버논이 사형 집행을 며칠 앞둔 시점에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제수스가 남긴 비디오 테이프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 테이프에서 제수스는 자신이 혼자서 총기 난사를 계획하고 실행했으며 버논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명확히 밝힙니다. 이는 버논의 무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미 버논의 유죄를 전제로 한 거대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디어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하고 마을 사람들은 이미 투자한 감정을 포기하기 어려워합니다. 진실보다는 기존의 내러티브를 유지하는 것이 더 편리한 상황입니다. 특히 처형을 둘러싼 상업적 이익이 너무 큽니다. 마을은 이미 처형 관련 관광으로 큰 수익을 얻고 있고 미디어는 처형 생중계로 높은 시청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버논의 무죄가 밝혀지면 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외면하려 합니다. 경제적 이익이 정의보다 우선시되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법적으로는 버논이 석방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장애물이 있습니다. 관료주의적 절차와 정치적 이해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대중의 감정이 그의 자유를 가로막습니다. 결국 버논은 다시 도망치기로 결심합니다. 이번에는 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도움을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몇몇 양심적인 사람들이 버논의 무죄를 믿고 그를 도와줍니다.
그는 마침내 멕시코로 탈출에 성공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됩니다. 멕시코에서의 생활은 마티리오에서의 악몽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들은 번호를 모르고 그는 익명성 속에서 평화를 찾습니다. 그는 작은 마을에서 일하며 살아가는데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맛봅니다. 미디어의 감시와 대중의 시선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여전히 버논에 대한 수색이 계속됩니다. 그의 탈출로 인해 관련자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고 미디어는 새로운 스토리거리를 얻게 됩니다. 탈주한 살인자라는 새로운 내러티브가 만들어지고 버논에 대한 악마화는 더욱 심해집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용의자가 아니라 법을 무시하고 도망친 범죄자로 묘사됩니다. 멕시코에서 버논은 현지 여성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녀는 버논의 과거를 모르고 그를 평범한 젊은이로 받아들입니다. 이 관계를 통해 버논은 처음으로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경험합니다.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몇 년 후 버논의 무죄를 입증하는 더 많은 증거들이 발견됩니다. 제수스의 일기와 추가적인 비디오 증거, 그리고 사건 당일의 목격자 진술 등이 나타나면서 버논의 결백이 명확해집니다. 동시에 당시 사건을 다뤘던 언론인과 법관들의 부패와 조작도 드러납니다. 시스템 전체의 문제점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증거들로 인해 여론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시민단체와 인권 변호사들이 버논의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의 무죄를 주장하는 운동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미디어의 역할은 여전히 문제가 됩니다. 이번에는 버논을 영웅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나타나는데 이 역시 진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버논은 결국 미국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도망자로 계속 살기보다는 자신의 결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멕시코에서의 평화로운 삶을 포기하고 다시 미국의 혼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버논은 큰 변화를 목격합니다. 마티리오는 여전히 총기 난사 사건의 관광지가 되어 있지만 이제는 버논의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그의 어머니 도리스는 여전히 미디어에 중독되어 있지만 이제는 억울한 아들을 둔 어머니라는 새로운 역할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오랜 법적 절차를 거쳐 버논의 무죄가 공식적으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그에 대한 모든 혐의를 취소하고 국가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사과합니다. 버논은 배상금을 받게 되지만 잃어버린 청춘과 고통받은 세월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돈으로는 보상할 수 없는 상처들이 그에게 남아 있습니다. 버논의 사건은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줍니다. 미디어의 선정주의와 사법제도의 문제점, 그리고 대중의 감정적 반응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반성하게 되고 시스템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변화의 한계도 드러납니다. 미디어는 여전히 자극적인 스토리를 추구하고 사람들은 쉽게 감정에 휘둘립니다. 버논의 사건이 주는 교훈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보다는 일시적인 반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이 해결된 후 버논은 조용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는 배상금을 받았지만 큰 부를 추구하지 않고 대신 평범하고 진실한 삶을 살려 합니다. 그는 멕시코에서 만난 여성과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가능한 한 미디어의 관심을 피하며 살아갑니다. 화려한 살보다는 평범하지만 진실한 일상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버논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립니다. 그의 사건을 다룬 책과 영화가 만들어지고 그는 원치 않는 유명세를 얻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도 사실은 종종 왜곡되고 버논은 다시 한번 자신의 이야기를 통제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미디어는 여전히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이야기를 각색합니다. 소설의 마지막에서 버논은 자신의 경험을 성찰합니다. 그는 현대 사회의 광기와 미디어의 폭력성을 직접 경험했지만 동시에 인간의 선의와 진실의 힘도 목격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세상에 대해 냉소적이지만 완전히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으려는 의지를 잃지 않고 있습니다. DBC 피에르의 버논 간 리틀은 현대 미국 사회의 어두운 면을 신랄하게 풍자한 작품입니다. 작가는 총기 난사라는 비극적 사건을 소재로 하여 미디어의 선정주의와 사법제도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대중의 감정적 반응과 자본주의 사회의 상업주의도 예리하게 분석합니다.
모든 것이 상품화되고 비극마저 소비의 대상이 되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동시에 이 모든 광기 속에서도 살아남으려는 개인의 의지와 진실의 힘을 보여줍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인간의 존재론적 의지를 그려냅니다. 이 소설은 독자들에게 현대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성찰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니라 사회 비판적 메시지를 담은 진지한 문학작품입니다. 버논 간 리틀은 단순히 한 소년의 비극적 경험을 다룬 것이 아니라 현대 사회 전체의 병리 현상을 예리하게 관찰한 작품입니다.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허상과 대중의 맹목적 반응, 그리고 정의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을 통해 우리 사회의 모순을 드러냅니다. 특히 이 작품에서 주목할 점은 미디어의 역할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입니다. 언론은 진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극적인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시청률과 광고 수익이 진실보다 우선시되는 현실에서 버논과 같은 개인은 미디어, 기계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작가는 이러한 미디어의 폭력성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사법제도에 대한 비판도 예리합니다. 법정은 정의를 구현하는 장소가 아니라 대중의 감정을 달래는 무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판사와 배심원들마저 미디어와 여론의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공정한 재판은 불가능합니다. 법의 지배가 아니라 감정의 지배가 사회를 움직이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대중의 집단 심리에 대한 분석도 인상적입니다. 사람들은 복잡한 진실보다는 단순하고 자극적인 이야기를 선호합니다. 희생양을 만들어내고 그를 향해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보다 쉽고 즉각적인 만족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집단의 광기는 개인을 파괴하는 무서운 힘을 발휘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상업주의도 신랄하게 풍자됩니다. 비극마저 돈벌이의 수단이 되는 현실에서 인간의 고통과 죽음은 상품이 됩니다. 마티리오 마을 사람들이 총기 난사 사건을 관광 상품으로 만드는 모습은 현대 사회의 천박함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작품의 문체적 특징도 주목할 만합니다. 10대의 생생한 구어체를 사용하여 현실감을 높였으며 유머와 아이러니를 통해 무거운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독자들은 웃으면서도 동시에 소름 끼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블랙 코미디적 기법은 사회 비판의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버논이라는 인물 자체도 현대 사회의 개인이 처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평범한 10대이지만 거대한 시스템의 희생양이 됩니다. 개인의 의지나 노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구조적 폭력에 직면한 현대인의 모습을 대변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제수스라는 인물을 통해서는 현대 사회의 소외와 폭력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는 사회의 무관심과 따돌림 속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작가는 총기 난사 사건의 가해자조차 사회의 피해자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단순한 선악구도를 넘어서 복잡한 사회적 맥락을 제시합니다. 도리스라는 인물을 통해서는 현대 사회의 허영과 속물성을 비판합니다. 어머니마저 자신의 아들보다 미디어의 관심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은 가족관계의 해체를 보여줍니다. 전통적 가치와 인간관계가 미디어와 명성에 의해 파괴되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변호사 구리와 같은 기회주의자들의 모습도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부각시킵니다. 그들은 타인의 불행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기회로 여깁니다. 정의나 진실보다는 개인의 성공과 이익이 우선시되는 사회의 모순을 보여줍니다. 토크쇼 진행자들의 모습을 통해서는 대중매체의 선정주의를 비판합니다. 그들은 시청자의 감정을 자극하여 시청률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진실이나 공정성은 부차적이며 오직 자극적인 스펙터클만이 추구됩니다. 이러한 미디어의 행태가 사회 전체를 타락시키는 모습을 그려냅니다. 작품에서 묘사되는 마티리오라는 마을은 현대 미국 사회의 축소판입니다. 작은 마을이지만 그 안에는 현대 사회의 모든 문제점들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지역성을 띠면서도 동시에 보편적인 현대 사회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 독자들에게 강한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시간적 배경도 의미가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의 미국은 인터넷과 케이블 TV가 급속히 확산되던 시기였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기 어려워진 현실을 반영합니다.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가져온 혼란과 폐해를 예리하게 포착했습니다. 작가의 개인적 경험도 작품의 깊이를 더합니다. DBC 피에르 자신이 겪었던 중독과
재활의 경험은 사회의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버논과 같은 소외된 개인의 심리를 생생하게 그려낼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경험 때문입니다. 작품의 구성도 치밀합니다. 사건의 발생부터 해결까지의 과정을 통해 현대 사회의 여러 문제점들을 단계적으로 드러냅니다. 각 장면마다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여 사회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며 전체적으로 현대 사회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제시합니다. 유머의 사용도 효과적입니다. 심각한 주제를 다루면서도 과도한 진부함이나 교훈적 톤을 피했습니다. 독자들이 부담 없이 읽으면서도 깊은 생각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이 작품의 큰 장점입니다. 언어의 사용도 주목할 만합니다. 10대의 언어를 그대로 재현하면서도 문학적 품격을 잃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이면서도 예술적인 언어로 독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결론적으로 버논 간 리틀은 현대 사회의 어두운 면을 정면으로 응시한 용기 있는 작품입니다. 미디어와 대중의 관계 그리고 시스템의 폭력성을 날카롭게 비판하면서도 희망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의 존재적 의지와 진실의 힘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며 독자들에게 현실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요구합니다. 이 작품이 부커상을 수상한 것은 단순히 문학적 완성도 때문만이 아닙니다. 현대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들을 예리하게 포착하고 효과적으로 형상화했기 때문입니다. 문학이 사회 비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작품의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미디어의 영향력은 더욱 커졌고 가짜뉴스와 선동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버논 간 리틀이 제기한 문제들은 현재 진행형이며 우리 모두가 깊이 성찰해야 할 과제들입니다. 본 영상에서 사용된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을 목적으로 인용되었습니다. 영상의 핵심 내용은 책 내용의 요약이나 비평이며 원작 전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 소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